안녕하세요. 11월 21일 목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스 원딜이고 망가질 것 같다는 이런 헤드라인. 사실 저는 적어도 한 일주일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던 헤드라인입니다. 드디어 로이터에서 떴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3대 지수 시원하게 폭삭 주저앉다가 마감 무렵에 찔끔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성급하다고 봅니다. 다우가 112포인트 0.4% 하락했고요. S&P 500 0.4% 하락, 나스닥이 0.51% 하락했습니다. 반도체 지수 1.18% 내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21% 급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국채 수익률 장기채 위주로 추가 하락하여 10년물 1.736%입니다. 달러 지수 97.8로 올랐고요. 원달러 1170원으로 올랐습니다. 원에는 10.77, 위안달러 7.03으로 다 올랐습니다. 유가도 의외로 크게 반등했습니다. WTI 57불, 브렌트 62불 선인데요. 유가에 대해서는 가장 지금 인상 깊었던 기사, 제가 보기에 이것입니다. 러시아 푸틴이 바바릭이라는 말을 썼어요. 바바릭. 기사 한번 보십시오. 야만적이라는 뜻인데, 여지는 이겁니다. 미국의 그 세일 테크놀로지, 세일 석유와 세일 가스를 뽑아내는 그 세일 테크놀로지가 야만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말한 그 취지는 그 세일 기술을 비판을 하면서 그게 환경 파괴적이기 때문에 야만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원래 이 바브릭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 말에서 유래가 돼갖고 로마에서 이제 계속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로마 문명을 파괴한 것이, 정복해버린 것이, 판을 엎어버린 것이 바브릭입니다. 그래서 푸틴은 비록 바브릭이라는 말을 세일 그 기술이 바브릭이라는 말로 비판을 했지만, 환경 파괴적인데 포인트를 맞춰서 비판을 했지만, 결국 이 세일 기술은 러시아를 파괴할 기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요, 유가가 WTI 기준으로, 제가 WTI로 보는 이유는 웨스턴 텍사스 인덱스 아닙니까? 세일 석유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WTI 기준으로 봅니다. 원래 지금까지 그 글로벌 기준은 브렌트유가 더 가까웠죠. 그래서 브렌트유보다는 WTI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WTI 기준으로 유가가 가령 100불 이상 또는 80불 이상, 아니 70불이라도 그 이상 지속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50불대 아니면은 50불에서 30불 사이 이렇게 장기 저유가 시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 원인이 세일 기술이라고 봅니다. 즉 이것 때문에 결국 러시아 경제에 망가지는 거 아닌가, 장기적으로 서서히 망가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오펙 자체가 오펙 플러스가 장기적으로 해체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려드렸던 영상도 있습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비 0.2% 하락하고 전년비 0.6% 하락입니다. 그래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 10월 수출액 전년비 9.2% 감소하고 수입은 14.8%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10월 무역 수지는 예상이 3,010억 불이었는데 불과 173억 불에 불과합니다. 중공인민은행 금리 4.15%로 다시 내렸죠. 그래프 한번 확인 바랍니다. 독일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비 0.2% 하락, 전년비 0.6% 하락입니다. 미국의 30년 모기지금리 3.99%로 하락입니다. 쟁점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FOMC 의사록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원딜 보겠습니다. FOMC 10월 의사록 한마디로 미드 사이클 어차스트먼트, 이게 종료가 되었다, 이 종료 선언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0월 29일 30 양일간 있었던 그 페드의 그 FOMC 회의, 그 회의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미니츠라고 하죠. 여기서 그 8대2로 세 번째 금리 인하 결정 해서 지금 기준금리 1.5에서 1.75% 된 이 과정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참고로 근원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가 대략 1.8%를 제가 기억에 있습니다. 이게 페드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물가지수입니다. 그래서 페드 견해가 다시 요약을 하면은 저분들이 왜 세 번째로 금리 인하 결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동결 발표를 했는데 그 배경이 이렇다는 겁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moderate growth 이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moderate라는 것은 strong growth, 아주 강한 성장세도 아니고요. 강한 성장세는 아니죠. 예. 만약에 GDP 성장률이 3% 넘어갔다면 아주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던데, 그러나 weak growth도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적절하게 견조하게 성장세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경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용시장은 스트롱하다,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지금 계속 우리가 데이터 정리하면서 보고 있는 바와 같이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저기 유럽 주요국들 다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미국은 디플레 없습니다. 디플레 위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플레 위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목표치 범위에 있다는 겁니다. 예? 위에서 말씀드린 그는 개인 소비지수 물가지수 이게 페드의 목표치가 2%인데 지금 1.8%로 제 기억에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치 약 살짝 아래에서 잘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페드의 기본적인 입장은 우리 참 일 잘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밥값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현상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드 사이클 어저스트먼트, 원래 최초로 7월 달인가요? 그때 페드가 기준금리 금년도를 최초로 한번 내릴 때 그때 파웰이 기자회견하면서 이 말을 사용했죠. 우리는 미드 사이클 어저스트먼트 우리 시작했을 뿐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종료가 됐다 이렇게 선언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당분간 현상 유지한다는 겁니다. 금리 동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발생하는 경제 데이터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겠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대가로 돈을 주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그 모든 경제 데이터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해서 미국의 이코노믹 아웃룩, 경제 전망 이게 어떻게 되는지 계속 모니터링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걸 US 이코노믹 아웃룩을 변경할 만한 그런 머티리얼 체인지, 큰 변화가 없는 한 금리 계속 동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안고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페드가 왜 미드 사이클 어저스트먼트라는 걸 시작을 했는가? 그걸 지금 3번 해서 금리를 1.5에서 1.75% 이렇게 낮췄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미중 무역 전쟁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경제가 슬로우다운 되고 있는 거는 지금도 분명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국 제조, 그 다음에 기업 투자, 그 다음에 수출 이런 게 타격을 입었다는 거 이제 확인을 하고요.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쉴드하기 위해서 미드 사이클 어저스트먼트를 시행을 했고, 그거 이제 종료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로이터 기사 지금 올려드렸었는데, 근데 제목도 그렇고 안에 내용도 그렇고요, 취지도. 그러면서 이런 팩터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 로이터 기사는 머티리얼 체인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거의 제시된 거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종의 비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페드가 지금 머티리얼 체인지를 판단 기준 제시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걸 어떻게 제시를 합니까? 장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준을 지금 굳이 제시한다면 그 쓸모도 없는 것이고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페드가 덩신 인정하는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페드는 덩신 집단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판단 기준 제시 안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상당폭
올라가면은 그러면 금리 올린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상당 기간 인플레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금리 인상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건가 하니, 지금 페드의 이런 스탠스는 분명히 이미 알려졌습니다. 금리 동결할 거다라고, 상당 기간 동결할 거다. 그래서 지금 12월 12일 날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거의 뭐 99%, 100%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시비를 건 거죠. 불렀습니다. 백악관으로 파웰을. 불렀다기보다 초대했다는 거죠. 예, 모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트럼프가 자신의 의견, 즉 트럼프는 추가 금리 인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견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거죠. 트럼프 표현에 의하면 어제 소개해드린 트럼프 트윗에 의하면은 트럼프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파월한테 항의했다는 겁니다. 프로테스트. 그러나 파월은 미니츠에 있는 위에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금리 인하 논쟁의 제2라운드가 시작된 거 아닌가. 하여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최소한 내년 1분기까지는 이 논쟁이 계속될 것 같고요. 그러나 최소한 1분기까지는 동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달러는 추가로 현 수준에서 강세 보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 다음 페이스 원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페이스 원딜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제가 올린 영상을 쭉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적어도 10월 23일부터 저거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분석을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직접 사용했던 표현 중에 하나가 저거는 딜이 아니다. not deal, but delay.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not deal, but delay. 제가 만든 표현입니다. 합의가 아니라 숙제를 연기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아주 멋지고 정확한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는요, 거의 매일 제가 페이스 원딜 저거 실패할 것 같다는 취지로 분석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지금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실패 가능성 가장 먼저 분석한 그런 현명한 그룹에 저도 상위권으로 아마 득점하는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최고 득점일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로이터가 금년 말까지는 사인 안 될 것 같다 이런 보도 이제야 나왔습니다. 근거는 단순 명료한 그런 페이스 원딜에서 자꾸 준공이 추가 요구 사항을 들이민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원래 합의 없던 내용입니다. 합의 없던 내용, 즉 기존 관세 철회하라는 주장을 지금 자꾸 들이민다는 거 아닙니까? 준공이. 이렇게 되면요, 이거 스몰 딜이 아니라 빅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은 우리가 관세 철회하면 너희는 뭐 줄 거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거는 페이스 2딜 또는 페이스 3딜에서 논의하자. 이겁니다. 이게 준공 태도라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양아치 같은 새끼들 아닙니까, 이거? 예? 사기질이죠, 이거. 트럼프 뒤통수 쭉 까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결국 트럼프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 준공 쟤들 맨날 미국을 갖고 놀려고 하고 있는데, 더 이상 갖고 놀지 말라고 이미 경고를 날렸는데, 또 지금 미국을 갖고 놀려고 어떤 지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공 애들이. 10월 11일 날 트럼프가 발표할 당시에는 그때는 그대로 믿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트럼프 말 끝나고 나서요. 그 앞에 라이트 아이즈, 문희신, 나바로 등이 쭉 앉아 있고요. 그 뒤에 이제 기자들이 쭉 나와서 이제 발표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자기가 이렇게 기본적인 합의됐다는 내용, 페이스 원딜 합의됐다고 기분 좋게 발표하고 나서 다 말할 기회를 줬습니다. 예? 문희신도 말하고요. 루호도 지 입으로 말했습니다. 야, 우리 정말 좋은 딜 했다고. 지 입으로 말했다고요. 트럼프 말 시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늦어도 5주 내에 터시 서밋,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터시 서밋 이거 열어갖고 사인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세계의 눈앞에서 발표하고 보도됐는데 이걸 그 당시 바로 의심하는 것은 논리가 아니고요. 그렇게는 아니고 그때는 믿어줘야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저거는 사인 하나 보다 하고 저는 당연히 뭐 생각을 하죠. 그렇게 해줘야죠 그때는. 그러나
저는 그 바로 직후에도 평가하기를 저거는 준공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협상이라고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단서를 달았습니다. 만약 추가 어떤 그 안을 제시하면은 저거 깨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돌아가는 꼬라지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촉이 왔었습니다. 예. 정상이라면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이상한 일들이 자꾸 보도가 된 것이죠. 예. 그 이상한 점을 매일매일 그 논리적으로 쭉 분석한 결과를 제가 영상을 올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실패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예. 물론 지금 이후라도 준공이 달리 생각하고 달리 행동한다면 사인할 수도 있습니다. 준공이 태도 변화가 없다면 페이스 원딜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즉 굿딜 아니면 노딜이고요. 그러면 관세 폭탄은 더 크게 투하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 포지션은 이거 같습니다. 미국의 패, 미국의 상황은 이거 같습니다. 미국은 합의되면 그 합의 때문에 좋고요. 합의가 안 되면 관세 때려서 좋고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I don't know, I don't care. 난 이게 트럼프의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주 멋진 말이고요. 패는 이런 패를 쥐어야 한다고 봅니다. I don't know, I don't care. 제가 그 이전 영상에서 이 말 나온 직후에 바로 그날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요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I don't know에서 놓은 목적어가 그러니까 사인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페이스 원딜 사인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I don't care. care 목적어는 사인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사인 되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는 뜻입니다. 명언입니다. 명언. 이 말이 왜 명언인가 하니 원래 10월 11일 날 트럼프는 사인 된다고 합의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I don't know, I don't care, I don't know 합의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말이 바뀐 겁니다. 이거 주목해야 되는 거죠. 이거 주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되든 말든 신경 안 쓴다. 와, 패는 이런 패를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최고의 패입니다. 언제나 이기는 패이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제가 그 대학 1학년 때는요, 마이티라는 걸 많이 했습니다. 마이티. 마이티. 지금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아마 어림풋한데 그때는 마이티 들고 쪼카까지 들고 에이스카 주르륵 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런데 이런 패를 쥐고 있는 미국한테 기이고 있는 그 중공 꼬라지입니다. 예. I don't know, I don't care. 멋진 말입니다. 내년 그 2020년 초부터 이 북핵 위기가 2017년 버전으로 회귀될 가능성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저는 그 북핵 위기 2017년 당시와 본질적으로 달라진 거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질은 잠시 수면 아래 놓아두고 그냥 숨 고르기 한번 했을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고를 숨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초부터 슬슬 긴장지수 올라가다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버리장머리 없는 저 꼬맹이들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 아닌지 아주 그 주목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냉철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